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빠는 원래 대기업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새언니랑 결혼한 지 5년 차였고요. 평범하게 잘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보통 이상은 가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언니가 회사 동료랑 바람을 피운 게 들통났어요. 오빠는 그 충격에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정말 지랄 맞았어요. 새언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뒤지는 병이라도 걸렸는지 아주 뻔뻔하게 오히려 오빠를 물어뜯더라고요. 당신이 무능력하니까 내가 밖에서 위로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내가 너같이 재미없는 남자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무능력? 재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었어. 주말에는 당신이 하자는 거 다 했고. 어쩌라고. 난 더 나은 재미를 원했을 뿐이야. 저는 그 얘기를 엄마에게 전해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 피운 년이 뻔뻔하게 지랄하는 꼴을 보니 제 속이 다 뒤집히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렇게 입을 놀렸으면 이혼이 아니라 그날이 제삿날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빠가 워낙 착하니 뺨 한 대 안 후려쳤대요.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어쨌거나 오빠는 그 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혼하고 회사도 때려치우고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겠다고 난리를 쳤죠. 전 재산을 주식에 쏟아붓고 전업 트레이더가 되겠답니다. 솔직히 그때 오빠가 미친 줄 알았어요. 오빠, 주식은 위험해. 그냥 다시 취업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됐어. 나 이제 회사 생활 안 해. 주식으로 대박 나면 월급쟁이 따위 안 해도 돼. 돈 대박 벌면 나도 그 돈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닐 거야. 그때부터 오빠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차트만 들여다보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가끔 주식 차트장 보고 있는 모습 보면 숨도 안 쉬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잠 자는 개구리 마냥 칼로리 소모를 최소로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오빠 몸이 풍선처럼 불어났습니다. 원래 75kg이던 체중이 110kg까지 쪄버렸어요. 오빠, 이러다 큰일 나. 주식으로 대박 나면 뭐해? 죽는데. 오빠 저 세상 가고 나면 그 돈 내 거야. 나만 논한다고. 억울하지 않아? 괜찮아. 곧 주식으로 대박 나면 다 해결돼. 그때 헬스장도 다니고 그럴 거야. 대박 안 나면 죽겠다는 거네. 대박은 무슨 개뿔 대박이에요. 주식으로 인생 역전한다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놈 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살만 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답답하고 걱정됐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신혼생활은 평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제 오빠가 주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더니 눈빛이 반짝 바뀌더라고요. 여보, 형님 주식한다며? 나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주식? 당신도 오빠처럼 될 생각이야? 오빠 꼴 보고도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조금씩만 할 거야. 공부 삼아서. 형님한테 배우면 실수 안 할 수도 있잖아.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졸라대서 그러라고 했어요. 남편이 오빠한테 먼저 연락했습니다. 형님, 전 민수예요. 주식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좋지. 언제 시간 되냐?
처음엔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주식 얘기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술집으로 가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오빠 만났어? 또 술 마셨네? 형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술 한잔 하게 됐어. 형님이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 주식은 배웠어? 그것도 배웠지. 근데 형님이 이혼 후에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져서 말이야. 내가 좀 들어드려야 할 것 같아. 솔직히 저는 그 말 듣고 남편이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이혼 후에 완전히 무너져서 친구도 다 끊고 혼자 있었거든요. 남편이 오빠를 챙겨주니 오빠도 점점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남편을 정말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 오빠를 존중해주고 불러주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으니까요. 매제, 너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내가 너 같은 매제 만나서 복 받았어. 형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형님한테 많이 배우는데요. 주식도 배우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듣고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주식 얘기는 10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죄다 인생 얘기, 여자 얘기, 세상 사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오빠를 극진히 대하니까 오빠도 남편을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빠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한테 오빠 자주 만나주라고 했죠. 당신 오빠 자주 좀 만나줘. 오빠가 요즘 많이 좋아졌더라. 그럴게. 형님도 나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형님 매제 사이를 넘어서 완전히 절친 사이가 됐습니다. 매제, 오늘 차트 봤어? 내가 산 종목 떴다? 형님 축하드려요. 그럼 오늘 저녁에 한잔 하시죠? 형님이 쏘는 겁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오빠도 행복해 보이고 남편도 형님 생겼다고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재앙으로 돌아올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다니는지는 더더욱 몰랐죠.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남편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체중이 슬슬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 남편들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행복해서 살찌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남편은 원래 72kg이었어요. 평범한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80kg을 넘어섰더라고요. 옷이 조금 끼는 것 같긴 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여보, 옷이 좀 끼는 것 같은데? 아이, 그래? 빨래하면서 줄어든 거 아닐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남편 체중이 90kg을 넘어섰어요.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슬슬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전 제가 아니라 남편이 임신했나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여보, 요즘 살 좀 빠져야 하는 거 아니야? 배 좀 봐. 임신했어? 괜찮아. 나중에 운동 좀 하면 되지 뭐. 나중은 없어. 지금 해야지. 알았어. 곧 할게. 곧은 개뿔. 남편은 운동은 눈꽃만큼도 안 하고 오빠만 만나러 다녔습니다. 아주 둘이서 사귀는 줄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둘이 애틋한지. 남편은 얼굴도 점점 둥그러지고 턱살이 생기더라고요. 몸 전체가 발효라도 된 건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결혼 2년 차가 됐을 때는 남편 체중이 100kg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체중계 숫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100kg이라니. 제가 뭐 산짐승 하나 키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보, 당신 이러다 죽어. 에이, 괜찮아. 나 건강해. 이거 근육이야. 미쳤어? 형님 봐. 형님은 110인데 나는 그것보다 낫잖아. 100이나 110이나. 화장하면 다 한 줌째야. 관리 안 하니? 진짜 큰일 난다니까. 오빠 따라하지 말라고. 왜 이런 걸 따라해? 오빠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당신도 따라서 뛰어내릴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럼 살 좀 빼.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남편은 제 말을 개 짖는 소리로 들었는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빠를 만났어요. 남편 옷 사이즈도 라지에서 엑스라지로, 엑스라지에서 2엑스라지로 계속 커졌습니다. 저는 옷 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남편이 옷 입는 거 보면 배가 옷을 밀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단추가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점점 깊어졌어요. 이러다 남편 건강 나빠지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남편은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빠도 110이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 카드를 뒤져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빠 만날 때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술자리 비용이 찍혀 있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길래 이렇게 나와? 이게 사람이 먹는 양이야? 도대체 얼마나 처먹으면 2명이 10만 원이 나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오빠가 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1차를 오빠가 사면 남편이 2차를 사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 먹는 데 쓰는 돈은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오빠 만난다고 하길래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어? 여보도 가게? 형님이랑 남자들끼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도 오빠 보고 싶어. 같이 가. 아이, 그럼 형님한테 미리 말해야 하는데. 오빠한테 내가 전화할게. 오빠, 나 오늘 같이 가도 돼? 그래. 뭐 오랜만에 보자. 우리는 삼겹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똑똑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매제, 뭐 시킬까? 형님, 삼겹살이요. 12인분 시킵시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2인분이라고요? 2명이 12인분을요? 12인분? 그렇게 많이? 우리 둘이 먹으면 딱 적당해. 걱정 마. 여보, 형님이랑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삼겹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고기를 굽기 시작하더니 소주와 맥주를 섞어가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제, 폭탄주 한잔 하자. 좋죠, 형님.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순식간에 고기를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먹고 마시고를 반복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청소기입니까? 12인분이 30분도 안 돼서 동이 났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2차 갈까요? 그래야지. 치킨집 가자. 우리 루틴대로 해야지. 2차? 배부르지 않아? 아유, 이거 예열이야. 진짜는 2차부터지. 예열이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치킨집으로 이동했어요. 두 사람은 치킨 2마리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감자튀김, 떡볶이, 순대 오뎅까지 산더미처럼 시켰어요. 맥주는 2500cc로? 형님, 저도 2500cc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2500cc라니. 이건 맥주가 아니라 물통 아닙니까? 두 사람은 치킨을 뜯어먹으면서 맥주를 들이켰어요. 사이드 메뉴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아, 이래서 살이 찌는 거구나.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양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양이야? 이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적당이라는 단어 모르니? 에이, 미영아,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게, 우리 이 정도는 적당히 먹는 거야. 원래 치킨은 1인 1닭이 국룰이야. 적당히는 개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인간들은 구제불능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오빠 좀 그만 만나. 이러다 진짜 합동 장례식 치르겠어. 뭐? 아이, 형님을 그만 만나라고? 그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신 삼겹살 12인분에 치킨까지. 그게 사람이 먹는 양이야? 소도 그렇게는 안 먹어. 여보, 형님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형님과의 우정을 포기할 수 없어. 우정? 그게 우정이냐? 그냥 먹방 동지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빠 좀 말려줘. 오빠랑 최서방이 맨날 만나서 폭식하고 다녀. 이러다 둘 다 큰일 나. 그게 뭐 어때서? 남자들끼리 어울리는 건데 얼마나 좋아. 뭐가 어때? 두 명이 삼겹살 12인분 먹고 치킨 2마리에 맥주 2500cc 마셔. 아유, 술은 좀 그렇네. 내가 네 아빠한테 말해볼게. 저는 오빠한테도 전화했어요. 오빠, 최서방 그만 만나. 남편 건강 나빠져. 미영아, 매제 나한테 유일한 친구야. 이혼 후에 나 유일하게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매제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럼 둘이 결혼을 해. 아, 우리 그냥 밥 먹고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민은 무슨 예민이에요. 자기들이 정신줄을 놓은 거지. 제가 예민한 게 아닙니다. 저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집에서라도 다이어트 식단을 차려주기로 결심했죠. 닭가슴살, 샐러드, 현미밥을 매일 준비했습니다. 칼로리를 꼼꼼히 계산해서 건강식을 만들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밥이 너무 적은데? 다이어트 식단이야. 당신 건강 생각해서 만든 거야. 아, 이건 토끼밥이잖아. 배고파 죽겠어. 먹어. 처음 며칠은 남편이 순순히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새벽 2시쯤 남편이 몰래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결에 일어나 남편을 따라갔어요. 남편은 24시간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오빠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 편의점 앞에서 만나다니 이게 우정입니까? 야행성 돼지 모임입니까? 두 사람은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편의점 앞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갔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벽에 몰래 만나서 라면을 처먹고 있네? 난 매일 다이어트 식단 차리느라 허리가 휘는데. 미영아, 너 왜 나왔어? 자다가 깼냐? 아, 여보, 이건 그냥 배고파서. 배고파서? 내가 건강식 차려주는데 몰래 나와서 야식 먹고 다니는 거야? 지금 나 능멸하니? 내 인내심 테스트해? 미영아, 우리 인생에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게 형님 말씀이 맞아. 우리 이렇게라도 먹어야 스트레스 풀리는데 솔직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스트레스를 풀어? 그럼 내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주니? 너 때문에 쌓이는 내 스트레스는? 넌 남자 마음을 몰라. 우리한텐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남자들은 동굴이 필요해. 그러니까 모른 척해. 여보, 너무 간섭하지 마. 우리도 숨 쉬고 살아야지. 저는 순간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건강식 차려주는 사람은 악당이고 라면 처먹는 놈들은 피해자네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숨 쉬어. 누가 쉬지 말래? 적당히 먹으라고. 무슨 다들 굶어 죽은 귀신이 붙었니? 참나. 무당이라도 불러야 하나? 이게 내가 간섭하는 거야? 당신들 건강 걱정하는 게 간섭이야? 내가 나쁜 년이야? 미영아, 우리 기분도 생각 좀 해주라, 응? 미안해. 두 사람은 제 말을 개짖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 몰래 만나서 폭식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진짜 이 인간들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험이나 두둑히 들어둘까 했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긴팔 긴바지 꺼내 입어야지. 그래야겠네. 작년 거 입으면 되겠지? 남편이 옷장에서 작년에 입던 긴팔을 꺼냈습니다. 팔을 넣으려는데 팔뚝 부분이 너무 끼는 거예요. 배 부분은 아예 옷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줄어든 거 아니야? 건조기가 이상한가? 줄어들긴 뭐가 줄어들어. 당신이 불어난 거지. 남편은 긴 바지도 입어봤어요. 허벅지에서 막혔습니다. 억지로 올리니까 허리 단추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단추를 채우려고 배를 쑥 집어넣는데 숨이 막혀 보였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작지? 작은 게 아니라 당신이 살쪘다고. 여름 내내 반팔 반바지만 입어서 몰랐던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아서 체중계를 꺼냈습니다. 당장 올라가 보라고 강요했어요. 올라가 봐. 지금 당장. 에이, 괜찮아. 뭐 크게 차이 안 날 거야. 올라가라니까. 남편이 마지못해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95kg, 100kg, 105kg, 그리고 멈췄어요. 110kg.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체중계를 두드려보고 다시 확인했어요. 110kg이 맞았습니다. 110kg? 진짜로? 이게 말이 돼? 그러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생각보다? 당신 완전히 뚱보됐어. 110kg이면 거의 중코끼리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형님도 110인데 우리 쌍둥이네. 웃어? 이런 씨.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쌍둥이라니. 110kg 쌍둥이가 뭐가 자랑입니까? 남편은 민망해하면서도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친정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오빠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를 내밀고 앉아 있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임산부 2명이 막달돼서 같이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태준이랑 민수들이 배가 똑같네. 둘 다 아들 임신했나 보다. 그러게, 이거 배 나온 거 대회하면 공동 1등이겠는데? 하하하. 친척들이 웃으며 구경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친정아빠가 두 사람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 건강검진은 받아봤냐? 아빠, 괜찮아요. 저희 건강해요. 네, 아버님, 저희 멀쩡합니다.
멀쩡은 무슨 멀쩡이야? 너희 배 좀 봐. 그게 정상인 배냐? 에이, 괜찮아요, 아빠. 저희 운동 시작하려고요. 곧 빠질 겁니다. 운동은 무슨. 두 사람은 아빠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대충 넘겼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숨만 나왔어요. 두 사람이 배를 나란히 내밀고 앉아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민수 좀 잘 챙겨줘야지. 왜 이렇게 살쪘어? 내가 어떻게 해? 자기가 오빠랑 맨날 만나서 처먹고 다니는데. 그래도 네가 신경 써야지. 저는 엄마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신경을 안 썼습니까? 건강식 차려주고 야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몰래 만나서 처먹고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 시간에도 밥을 산더미처럼 퍼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죽기 전까지 안 고쳐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뇌가 망가진 게 아닐까 싶었죠. 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처 건강검진센터에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최서방이랑 건강검진 받아. 내가 예약 잡아놨어. 건강검진? 그거 돈 많이 드는데. 괜찮아, 나 안 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오빠도 110kg인데 안 해? 죽고 싶어? 괜찮다니까. 돈 아까워. 돈 아깝긴. 오빠 죽으면 장례비가 더 들어. 당장 결제해. 미영아, 그냥 넘어가자. 우리 건강해. 건강은 무슨 개뿔 건강이야? 오빠, 결제 안 하면 엄마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오빠는 투덜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결제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몇 번을 중얼거렸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 아까워하다가 진짜 죽겠네요. 한 달 뒤 남편과 오빠는 건강검진센터에 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뒤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결과지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전 단계, 혈압도 높게 나왔어요. 이게 30대 남자 몸이 맞습니까? 당신, 이게 뭐야? 고지혈증에 지방간에 당뇨 전 단계? 좀 나쁘게 나왔네. 좀? 좀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어. 이게 30대 사람 몸이니? 저는 경악해서 오빠 결과지도 확인했습니다. 오빠도 비슷했어요.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최악의 수치들이 도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남편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건강을 이렇게 망쳐놓고 당신 죽고 싶어? 이게 사람 몸이야, 쓰레기통이야. 여보,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30대가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와? 오빠가 저를 말리려고 다가왔어요. 미영아, 진정해. 매제 아프잖아. 저는 오빠 등짝도 가차없이 때렸습니다. 시끄러. 오빠가 내 남편 이렇게 만든 거야. 오빠도 똑같잖아. 미영아, 나 진짜 아프다. 아픈 게 당연하지.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두 사람은 제 손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빠랑 민수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그래? 어떻게 나왔는데? 둘 다 엉망이야. 고지혈증에 지방간에 당뇨 전 단계래. 오빠는 고혈압까지. 뭐? 진짜? 네, 이러다 둘 다 죽어. 엄마, 오빠 좀 혼내줘.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전화를 받았어요. 미영아, 진짜냐?
네, 아빠. 결과지 사진 보내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오빠의 결과지를 사진 찍어서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아빠는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 녀석들이 진짜... 알았다. 내가 처리하마. 아빠, 이 사람들 진짜 혼내주세요. 아주 미쳤어. 식탐에 뇌가 정복당했다니까. 그래, 걱정 마라.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과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조심할게. 미영아,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오빠, 그리고 당신, 이러다 정말 죽어. 계속 이렇게 살 거면 보험이나 들자, 어? 오빠도 보험 들어. 수익자는 내 앞으로 하고. 저는 화가 나서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두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30대의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뭐 할 말이 있겠나요? 저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친정아빠는 즉시 오빠와 남편을 친정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아빠는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혀놓고 검진 결과지를 탁 내려놨어요. 이게 뭐냐? 30대 몸이 이 꼴이냐? 니들보다 내가 더 건강하겠다. 아빠, 저희가... 닥쳐! 고지혈증에 지방간에 당뇨 전 단계, 이놈들이...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냐? 너희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 이게 장난이냐? 자네 몸 이제 자네 홍장 거가 아니야. 자네 죽으면 내 딸은, 미영이는 어쩔 거야? 이렇게 책임감 없이 살 거야? 그럴 거면 당장 이혼해.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의 호통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희 둘, 이제부터 강제로라도 다이어트 시킬 거다. 네, 아빠.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인간들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요. 눈빛이 딴청 부리는 눈빛이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요. 어이씨구, 너희 건강 이 모양인데도 정신 못 차릴 거냐? 아니에요, 아빠. 정신 차렸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열심히는 무슨 열심히예요. 저 인간들 나가자마자 치킨집 갈 거 뻔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건강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남편한테 챙겨줬어요. 닭가슴살, 샐러드, 현미밥, 매일 칼로리를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남편이 순순히 먹는 것 같았어요. 여보, 맛있어. 고마워. 건강 생각해서 만든 거야. 잘 먹어. 저는 이번엔 진짜 남편이 변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밤에 몰래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고 남편을 지켜봤어요. 남편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낮에도 남편은 번역일로 의뢰인을 만난다며 외출했습니다. 여보, 오늘 의뢰인 미팅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래, 다녀와.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옷 냄새를 맡았습니다. 치킨 냄새가 진동했어요. 고기 냄새도 났습니다. 당신, 오빠 만났지? 아니, 안 만났는데. 거짓말하지 마. 치킨 냄새 나. 고기 냄새도 나고. 그게 의뢰인이랑 식사하다 보니까. 의뢰인? 개뿔. 오빠랑 처먹고 온 거잖아.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 아버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 여보, 미안해. 형님이 너무 만나자고 해서. 형님은 무슨 형님이야? 둘이 같이 죽자는 거야?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빠랑 민수가 여전히 몰래 만나서 폭식하고 다녀요. 뭐? 진짜냐? 네, 민수 옷에서 치킨 냄새 나요. 둘이 또 만났어요. 아빠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번엔 각오해. 아빠 진짜 화나셨어.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내일이면 또 돼지 한 마리 잡아먹으러 몰래 나갈 텐데. 저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인간들 진짜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오빠와 남편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아빠 앞에 앉았어요. 너희들 건강검진 결과 보고도 정신 못 차리지? 아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고쳐야지. 왜 또 만나서 처먹고 다니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좋아.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저는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특단의 조치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했어요. 너희 둘 중에 먼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한테 2천만 원 주마. 2천이요? 여보, 2천만 원? 아빠, 진짜요? 아버님, 정말입니까?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1,200도 아니고 1,000단위로 상금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봤어요. 아빠, 진짜 2천만 원 주실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걸어라.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목표 체중은 75kg까지 감량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몸무게를 1년간 유지해야 해. 1년 유지요? 그래, 1년 유지에 실패하면 상금 다시 반환해야 한다. 알겠냐?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너희 지금 110kg이니까 35kg을 빼야 하는 거야.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래도 해볼게요. 저는 아빠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아빠가 진심이시구나. 이 정도 돈이면 저 인간들도 정신 차릴 거예요. 오빠와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 박힌 거죠. 2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형님, 그러게요. 해볼 만한데요?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더니 저 인간들 완전히 눈이 뒤집혔네요.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저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도요, 내일부터 바로 헬스장 등록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다. 너희 둘 중 누가 먼저 75kg 달성하고 1년 유지하는지 보자. 네, 아빠. 네, 아버님. 두 사람은 의욕에 불타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는 거 보니 역시 돈이 최고네요. 오빠와 남편은 2천만 원이라는 거금에 완전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나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한다. 저도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째려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제 미안하지만 2천만 원은 내 거야. 형님, 그건 제가 먼저 가져갈 겁니다. 전 젊으니까 금방 빠질 거예요. 젊은 게 뭐가 대수야. 나는 의지가 강하거든. 의지는 저도 있습니다, 형님.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돈 때문이긴 하지만 이제야 진지해지는 모습이 다행이었습니다. 오빠와 남편은 각자 다이어트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정보를 숨기더라고요. 매제, 너 무슨 운동할 거야? 형님은 뭐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형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견제하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웃겼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뭐든지 공유하던 절친이었는데 말이죠. 오빠는 집 근처 헬스장에 1년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나 헬스장 등록했어. 매일 다닐 거야. 그래, 잘했다. 열심히 해라. 남편은 PT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비싼 돈 주고 3개월 PT 패키지를 결제했습니다. 여보, 나 PT 등록했어. 일주일에 3번 받을 거야. 그래, 잘했어. 열심히 해.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어요. 각자 다이어트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맨날 붙어 다니던 인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니 말이죠. 가끔 두 사람이 만나면 저도 따라갔습니다. 매제 뭐 먹을까? 형님, 샐러드나 먹죠? 그래, 샐러드. 두 사람은 술과 고기 대신 물과 샐러드만 먹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샐러드를 먹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었어요. 매제, 넌 몇 킬로 빠졌어? 형님은요? 아유,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형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 체중을 물어보면서도 자기 체중은 숨겼어요. 서로를 견제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경쟁 심리를 불태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절친이었던 두 사람이 완전히 라이벌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려? 보기 좋네. 저는 신기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저 인간들이 살을 빼는구나. 돈의 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오빠와 남편은 서로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예전에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하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여보, 형님 요즘 운동 얼마나 하는지 알아? 모르지. 왜? 궁금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당신이나 열심히 해. 형님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남편이 이렇게 의욕 넘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번엔 진짜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PT 트레이너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며 식단과 운동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남편이 집에 와서 소리쳤어요. 여보, 나 5kg 빠졌어. 이제 105kg야. 진짜? 대단한데? 형님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 들키면 안 돼. 남편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태준이가 요즘 이상해. 밥을 거의 안 먹어. 네? 왜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어. 밥 한 술도 안 먹는다. 오빠는 남편이 앞서가자 초조해하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너무 무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태준이가 헬스장에서 쓰러졌대. 지금 119 불렀어. 저는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오빠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3시간 넘게 운동하다가 탈진하신 것 같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빠가 이제 좀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퇴원하자마자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아, 의사가 쉬라고 했잖아. 엄마, 안 돼요. 매제한테 질 수 없어. 2천만 원 걸려 있다고요. 돈이 뭐가 중요해? 네 건강이 더 중요하지. 오빠는 엄마 말을 무시하고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쉬어. 의사가 쉬라고 했잖아. 미영아, 민수가 5kg 빠졌대. 나 아직 3kg밖에 안 빠졌어. 이러다 질 수도 있어. 오빠, 건강이 더 중요해. 천천히 살살 뛸 거야. 걱정 마.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빠도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2천만 원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2달 뒤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남편은 10kg, 오빠는 8kg을 감량했어요. 남편이 계속 앞서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님, 저 이제 100kg예요. 형님은요? 나는 102kg. 형님,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여유롭게 오빠를 자극했어요. 오빠는 분해서 밤마다 몰래 조깅까지 추가했습니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태준이가 새벽에 몰래 조깅하러 나간대.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오빠가 완전히 눈이 돌아갔네. 오빠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며 말렸어요. 태준아, 그만해. 돈보다 네 건강이 더 중요해. 언제는 건강 때문에 살 빼라며. 안 돼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매제한테 지면 그게 무슨 쪽이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냐.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오빠는 엄마 말을 무시하고 계속 무리했습니다. 그러더니 3개월 차에 12kg 감량에 성공했어요. 98kg을 찍으며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매제, 나 98 됐어. 나 이제 2자리야. 매제는 아직 3자리? 이제 내가 앞섰지. 네? 형님 너무 많이 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탈모 와요. 2천 받고 대머리 되면 손해인데. 걱정 마. 내가 관리 잘하고 있지. 남편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뒤에서 봤습니다. 다이어트 약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이건... 다이어트 약? 당신 미쳤어? 이것 좀 먹으면 빨리 빠질 것 같아서. 안 돼. 그런 거 먹으면 건강 더 망가져. 저는 즉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둘의 대결이 과열이니 아빠가 추가 사항을 걸었죠. 건강하게 못 빼면 상금 없다. 넌 머리카락도 빠지는 거 아니야? 너희 둘 다 무리하지 마. 건강 망가뜨리면서까지 무리하면 상금 없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다이어트 약 사건 이후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보였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체중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정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요요 현상 온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열심히 할게. 저는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남편의 체중이 조금씩 다시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보,
체중이 다시 늘었는데? 뭐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잘 지키는데 이상하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동네 치킨집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치킨집 창문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남편과 오빠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치킨과 맥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진짜 우리 남편이랑 오빠 맞나? 두 사람은 예전처럼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치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미영아. 여보. 이건 뭐야? 다이어트는 어떻게 됐어? 미영아. 우리 내기 포기했어. 뭐? 포기? 우리 둘이 얘기해봤는데 2천만 원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 그러게 우리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더 행복해. 누가 돈 때문에 아래? 건강 때문에 빼라는 거지. 몰라. 우린 이게 더 중요하더라. 맞아. 매제랑 경쟁하는 것보다 함께 즐기는 게 낫지.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우정? 지금 이게 우정입니까? 그냥 먹방 동지들이 다시 뭉친 거지. 진짜 끝까지 이러고 살 거야? 미영아, 너무 화내지 마. 우리 행복하잖아. 그러게, 우린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저는 치킨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저 인간들은 진짜 답이 없었어요. 자기들 목숨 대신 치킨을 선택한 인간들한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오빠와 남편은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솔직하게 내기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저희 내기 포기하겠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뭐?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희 둘이 얘기해봤는데 돈보다 우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아빠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희 건강 걱정해서 2천만 원까지 걸었는데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좋아. 너희가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실망했다. 아빠는 한숨을 푹 쉬며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서 먹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숨만 나왔지만 이미 포기한 두 사람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쓰러졌어. 빨리 병원으로 와. 네? 아빠가요?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빠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내가 바로 119 불렀어.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괜찮은 거죠? 네, 걱정 마세요.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남편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님, 저희 정말 놀랐습니다. 괜찮다.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야. 너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아빠,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는 병상에서
오빠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이리 와봐. 아빠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야. 돈, 노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건강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야. 니들이 좋아하는 고기, 그것도 그땐 진짜 끝이야. 아빠, 돈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지. 하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희들 먹는 거 좋아하지. 나도 안다. 그럼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먹으며 살아. 그게 진짜 행복이야. 오빠와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너희 둘 다 건강하게 살아라.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말씀이 두 사람 가슴에 와닿은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뒤 오빠와 남편은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매제, 우리 다시 다이어트 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네, 형님. 이번에 상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건강을 위해서요. 맞아.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거야. 무리하지 말고. 네, 형님. 같이 힘내요. 두 사람은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했어요. 헬스장도 적당히 다니고 식사도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응원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천천히 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아, 여보. 고마워. 오빠도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오빠는 85kg, 남편은 88kg까지 감량했어요. 건강한 체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신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빠와 남편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몸무게를 지켰어요. 두 사람은 75kg까지는 못 빼고 오빠는 85kg, 남편은 88kg에서 멈췄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110kg보다는 훨씬 나아졌으니까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오빠와 남편은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주문했어요. 매제, 요즘 몸 관리 잘 되지? 네, 형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우리 이제 치킨은 한 달에 한 번만 먹기로 하자. 좋아요, 형님. 그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엔 치킨 2마리씩 먹던 인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먹겠다고 하네요. 정말 세상 다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건강해졌지? 그래,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미영아, 고마워. 네가 계속 잔소리해준 덕분이야. 오빠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건강하게 오래 살아.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오빠와 남편은 여전히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한 방식으로 지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